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주인공은 평생 섬에 갇혀서 섬 주민들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같은 내용이 현실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때는 2014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강제 노동에 일하게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뉴스가 방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지적장애인 48살 최 씨. 그가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인 63세 고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 씨가 최 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밥을 2번이나 사주고는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솔깃한 말을 흘리는데요. 최 씨는 그를 믿고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후에 가봤더니 외딴 섬에 있는 홍 씨의 염전에 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 직업 소개를 해준다던 고 씨가 대략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최 씨를 팔아 넘긴 겁니다. 이후 최 씨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루 5시간 수면도 보장받지 못했고요. 염전에서 소금 생산은 물론이고 이 주인 홍 씨가 시키는 대로 벼농사도 하고 건물 공사도 하고 각종 잡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하게 되면서 수년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예가 됩니다. 최 씨가 자신이 일한 것만큼 임금을 받기는커녕 주인에게 강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 5급을 판정받은 40살 김 씨는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됐고 이거의 무게를 가족들에게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후 10년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낮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중 2012년 7월 우연히 무료 급식소에서 자신을 직업 소개업자로 소개하고 있는 63세 이 씨를 만났고요. 그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어떤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말 걸어주는 이런 거에 그를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씨가 염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는 그를 따라가게 되죠. 자, 원래 계약은 이렇습니다. 홍 씨, 앞서 말씀드린 그 홍 씨의 염전에서 월 80만 원을 받고 3개월간 일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간 브로커였던 이 씨가 그냥 몸값 100만 원을 미리 받고 김 씨를 팔아 넘긴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이 섬에 영유되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 씨와 같은 그 곳 홍 씨의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던 두 사람이 그간 이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 씨는 최 씨와 함께 3차례나 섬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주인 홍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붙잡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 올 때마다 주인 홍 씨는 독한 매질을 하면서 한 번만 더 도망을 가면 칼침을 놓겠다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정말 현대판 노예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섬마을 노예 관련된 취재를 보여줬던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는 자신이 이곳에서 왜 도망가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부러 그 여객 선착장의 대합실에 잠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자마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주민이 어디가? 하면서 그를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염전 주인만이 소위 얘기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채 씨는 지난 5년간 여기에 갇히게 되고요. 김 씨는 1년 6개월간 강제 노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은 탈출을 하게 됐을까요? 너무 이 주인 홍 씨와 주민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통에 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포기하지 않았고 몰래 홍 씨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쳐왔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제 편지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갇혀 있다, 나는 팔아 넘겨졌다 라는 사연을 쓰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나를 구하러 올 때는 소금 장수로 위장해서 오라고 메모를 남긴 후에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 홍 씨의 감시를 조금 누그러뜨렸을 때 김 씨가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온 길에 몰래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고요. 그 편지는 다음 날이었던 1월 14일 김 씨의 어머니에게 전달됩니다. 편지를 본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서에 알렸죠.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편지의 내용에 있던 것처럼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을 한 후에 섬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 곳곳을 탐문 수사를 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 씨와 채 씨를 발견했고 극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의 뒷모습이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출이 된 두 사람입니다. 김 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고요. 채 씨는 안타깝게도 가족과 같이 지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영등포에 있는 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 씨 그리고 이 무허가로 직업 소개를 해줬던 이 씨와 고 씨는 형사 입건됩니다. 조사 결과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홍 씨로부터 1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염전의 주인이었던 홍 씨의 발언은요,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한 기자가 전화 인터뷰로 그에게 물었어요. 탈출하는 인부들을 왜 다시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탈출을 그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왜 다시 잡아왔냐? 라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정말 황당했는데요. 더 황당한 답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 71살 A씨는요. 아니, 이 염전 주인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걷어서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왜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거야? 이렇게 주인 홍 씨를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이 사태가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 염전 주인 홍 씨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두 사람이나 노예처럼 부렸는데 3년 6개월?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서 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직업 소개서를 했던 고 씨와 이 씨 또한 각각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역시 이렇게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이런 죄질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형량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잡혀갔으니까 이게 끝일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7월 신안에서 지적장애 노숙자를 새우잡이 어선에 인신매매한 일당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 피해자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들이 또 검거됩니다. 조사 결과 노동력을 착취하던 도중 어떤 한 이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서 일을 못하게 됐던
했더니 세상에 그 보험금까지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5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또 다른 사건을 공개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버스를 타러 나갔다가 실종됐는데 2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실종 장소가 목포.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신안으로 팔려와서 노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고흥 쪽에 있는 곳에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를 이제 부리던 농장주는 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니까 이 장애 연금을 타기 위해서 호적 말소시키고 이름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모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 노예 주인은 현재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의 아들은 자신은 당시 어려서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모아둔 통장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 농장 주인이었던 고흥 주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에 실종이 되어서 25년 후인 40대가 돼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염전 노예 사건. 이 정도면 끝이 날만도 한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약 40명 정도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어렵게 자유를 되찾았지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기에는 좀 녹록지 않은 형편인데다가 오랜 기간 여기서 착취당하면서 마땅히 다른 일을 할 만한 경력이 없어서 사회에 돌아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염전노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몸이 불편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노예가 돼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돈도 받지 않는 강제노동.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건에서 보시면 피해자 김 씨가 사실 혼자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염전에서 같이 시달리고 있던 지적장애인 최 씨까지 함께 구출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선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섬 노예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